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폰 1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고민이실 텐데 뭐가 고민이냐면 아이폰 15가 분명히 비싸게 나올 거거든요. 가격을 조금씩 올리잖아요. 그리고 달러로는 동결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무조건 올려서 출시합니다. 내릴 리는 없고. 근데 아이폰 14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어야 좀 새로 구매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아이폰 15에 대한 구매까지 가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능하면 빨리 아이폰 14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은 가격 정책이 일반 기업들이랑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삼성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곳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 제품들을 떨이로 빵원에 팔아버립니다.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재고 안 남기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갤럭시 신제품 사시는 분들, 갤럭시 폴드 5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250만 원씩 주고 샀는데 가격 방어가 안 돼서 중고로 팔지는 못하고 끝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살 때는 비싼 돈 다 주고 사는데, 근데 아이폰은 이렇게 안 하고 아이폰 15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폰 14를 단종시켜버립니다. 안 팔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아이폰 15가 나올 때쯤에 생산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재고가 남아돌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근데 구형 제품이 신제품보다 가격이 높을 수는 없지만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가 출시되더라도 오히려 아이폰 14 가격은 내려가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와 있거나 비슷한 가격에 파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가격이 조금 싼 시점이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아이폰 15가 이제 2, 3주 뒤면 나오잖아요. 요 직전인 지금 아이폰이 가장 저렴한 시점이에요. 보통 일반 아이폰 14도 그렇고 14 프로도 그렇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 아이폰 14 프로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잖아요. 그때보다 20만 원 정도 보통 대충 저렴한 상태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재고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되는 거예요. 제 영상 밑에 더보기 하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최저가 링크들 계속 갱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 15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왼쪽에 박스에 넣어놨는데요. 7가지가 주요 달라지는 거. 이거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티타늄이 적용이 됩니다. 티타늄이 뭐냐면 비싼 소재, 엄청 비싼 소재. 지금 우리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에는 스테인레스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싸고 무게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벼워요. 그래서 사실 아이폰 일반 모델 있죠. 14, 13 이런 모델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엄청 가벼운데 프로 모델들은 안에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가서 무거운 것도 있지만 소재 때문에 무거운 거거든요. 이번에 15 별로 달라진 게 없으면 뭔가 말을 해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티타늄이 고급지다고 이제 약간 우리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엄청 고급진데 무게도 엄청 내려갔다. 사실 조금 내려간 거예요. 이런 차이. 그래서 저처럼 신제품이 나오면 사야 되는 사람들에게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수준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티타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스테인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정도 차이라는 거 엄청 간단하죠. 첫 번째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는 액션 버튼이에요. 이렇게 아이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볼륨 버튼이 있고 이쪽에 시리 부르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위에 무음 모드 만드는 물리 버튼이 있잖아요. 요걸 없애고 액션 버튼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루머긴 한데 이거 들어가면 전 안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무음 모드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키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이폰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뒷면 톡톡 치든지 톡톡톡 치는 거 그리고 여기 시리 버튼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스텀으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무음 버튼을 없애면서까지 액션 버튼 넣을지 모르겠습니다. 넣으면 진짜 패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액션 버튼이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죠? 여기 보면 여기 액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버튼에 어떠한 매뉴얼을 하면 원하는 기능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변에 애플워치 울트라 쓰시는 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이거 액션 버튼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거의 안 쓸걸요? 사실 이게 애플워치 울트라에는 맞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극한까지 가서 쓰는 그런 시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액션 버튼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아이폰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가 뭐든지 커스텀 할 수 있는 것보다 똑똑하고 큰 대기업에서 기능을 정해주는 걸 좋아해요. 여기다 뭘 넣을지 네가 결정해봐 그러면 엄청 머리 아프거든요. 귀찮아하고. 사실 안드로이드 안 쓰고 아이폰 쓰는 이유가 뭐죠? 안드로이드는 안 되는 게 없죠. 다 돼요. 갤럭시가 안 되는 거 있는 거 보셨나요? 없잖아요. 근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갤럭시 특징입니다. 애플은 어떻죠?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플이 다 정해놔 버렸어요. 대신에 되는 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이폰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무음 버튼 같은 경우도 이거 엄청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요거 불만이 있으신 분들 없으실걸요. 그리고 하루에도 가장 많이 쓰는 버튼 중 하나가 이 무음 버튼일 텐데 요게 혹시 바뀐다면 그 바뀐 거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리 버튼을 반드시 원하시는 분은 아이폰 14나 14 프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아일랜드인데요. 아이폰 14 프로 이상부터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제 적용이 됐죠. 요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여기가 노치가 요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아일랜드 섬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엄청 뭐 좋은 기능이냐? 그렇지는 않은데 기분이 좋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아직 요거를 구현하는 앱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것들이 구현이 돼가지고요. 요렇게 띄워서 요것만 보고도 사용하고 밑엔 다른 게 뜨고 그러면 좋으는데 그게 구현이 아직 안 돼요. 얘네들이 일을 안 하네요. 카카오는 원래 일을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래도 너무할 정도로 기능이 사실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 없으면 불편합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멀티태스킹도 하고 앱 간에 조정하면서도 여기에 뭐가 떠 있을 때 잠깐 눌러서 보는 게 사실 굉장히 편해요. 이거를 아이폰 15에서는 프로랑 일반이랑 구분하지 않고 전부 넣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 생색내죠. 이게 원래 애플이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다 당합니다. 보세요. 아이폰은 급이 이렇게 나눠져요. 아이폰은요 14보다 15가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이폰 14 일반, 15 일반 모델, 14 프로 모델, 15 프로 모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 일반이 숫자가 15라고 해서 14보다 더 좋은 기계가 아니라 더 안 좋은 기계, 더 급이 떨어지는 기계인 겁니다. 여기다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 넣어준다 그러죠. 그러면 14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아니고 이렇게 앞머리 놓치잖아요. 15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니까 얘보다 좋은 게 되는 거죠. 14는 원래 다이나믹 아일랜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5 일반에 스테인리스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걸요? 여기 알루미늄이고 얘도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러니까 14 프로보다 15는 전혀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14가 15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타늄 이런 게 아니라면 15 프로가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가 나오는 순간 14의 재고가 사라지고 14 가격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14를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물론 15 사실 분들 말고요. 근데 얘네가 진짜 마케팅을 무서워하는 게 15 프로 나오는 걸 보고 14 프로를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인 겁니다. 자, 다이내믹 아일랜드 해결됐죠. 그리고 대망의 C타입입니다. 이거 C타입은 좋아요. 엄청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C타입의 용도는 사실 충전이 아닙니다. 데이터 전송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썬더볼트 기준의 초고속 전송에 있는 겁니다. 이 말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선 충전을 안 한 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아이폰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14 프로 쓰고 있고요. 쓰는데 밑에 이렇게 라이트닝 단자가 있잖아요. 라이트닝 단자는 편할 일이 없죠. 근데 여기 불편한데 충전을 안 하고 뭐로 하냐면 무선 충전으로 합니다.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해외를 가도 무선 충전 가져가고 줄은 하나만 가져가죠. 그 무선 충전 탁탁탁 피면 애플워치랑 에어팟이랑 이거 다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으니까 집에는 무선 충전 거치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꼽아 쓰는 거는 뭐냐면 맥북하고 아이패드, 그렇죠? C타입. 그러니까 사실 여기 문제가 충전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전송의 문제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제가 전에 용량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물리적인 기계의 용량을 키워서 사진이나 뭐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저장하는 시대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1TB나 512GB 사는 거는 사진이나 영상을 정말 딥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영상 찍고 오면 영상이 100GB가 뜨거나 프로레스 촬영을 하시고 뭐 4K 60프레임으로 같이 돌려버리면 시네마틱 촬영을 해버리면 100GB, 150GB 우습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용량도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이 최소 256GB 그리고 좀 나가서 길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날 하루를 위해서 512GB 1TB 용량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집에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집에 오셔서 내가 300GB를 맥북으로 혹은 아이패드로 옮겨야 되죠. 어떻게 옮기십니까? 에어드롭? 지금 iOS 새로 나온 거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멀리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써봐야 아는 거고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집에서 하면 와이파이 성능이랑 관련이 있지만 에어드롭으로 300GB 지금 현재로서는 보내면 불가능합니다. 거의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에 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라이트닝이잖아요. 8핀짜리. 근데 8핀짜리로 300GB 보내면 미칩니다. 엄청 느려요.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는데 저처럼 맨날 나가서 찍고 맨날 들어와서 옮겨야 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써요? C타입, 썬더볼트. 요게 있으면 요거 옮기려고 빨리 옮기려고 C타입이 지금 필요한 거지. 지금 사실 인터넷에 보면 충전선 이제 라이트닝 버리고 C타입만 들고 다녀서 너무 좋다 말하는데 그게 지금 사실 C타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C타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물론 무선 충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송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렇게 하루에 100기가, 50기가, 300기가, 500기가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C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프로레스 찍는 거 아니고 그냥 4K 60프레임 정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에어드롭이나 라이트닝으로 전송해도 상관없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나소닉 루믹스 카메라 쓰거든요. 5.7K 60프레임을 쓰는데 CF 익스프레스 카드기도 하고 그렇게 크지 않을 때에는 C타입으로 전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거지. 아이폰은 간단간단 짧게 찍을 때만 쓰니까 저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C타입 자체는 진정한 비중은 전송이고 충전은 사실 아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송이 문제가 뭐냐면 초당 몇 기가까지 지원해 줄 건지가 문제입니다. C타입도 다 C타입이 아니에요. 아이맥 새로 나온 거 사시면 뒤에 단자 있잖아요. 아이맥 고급형이랑 C타입에 생긴 거 똑같은데 고급형이랑 일반형의 단자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써보시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어떤 C타입을 넣어줄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충전이 되는 그래서 정말 라이팅이랑 모양만 달라진 C타입이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A17 바이오닉 들어갑니다. 이게 3나노 공정인데요. 3나노는 무슨 3나노. 이거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쓸 때 빠른지가 중요한 거죠. 아이폰은 뭘 해도 빨라요. 다른 회사 있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한국의 그 회사보다 최소 2, 3년은 빠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좋다고 하지만 전성비도 떨어지고요. 또는 어차피 아이폰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3나노가 뭘 의미하는지까지 들으실 필요는 없고 나 이 엄청난 3나노 공정으로 된 정말 좋은 성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15 가시면 되고 내년에 가면 내년에도 여전히 3나노일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뭐 기술로 더 빠르게 개선했다 이런 말 나올 겁니다. 그냥 새로 제품 사시는 분들 기분 좋으라고 나오는 거. 그리고 진실은 아이폰은 엄청 빠르다. 그리고 A16도 빠르고요. 아시겠지만 급나누기 한다 그랬죠. 14, 5, 14 프로, 5% 있죠. 요거 14는 A15죠. 14%가 A16 바이오닉 칩 들어갔고 15%가 이제 새로운 칩 A17이 들어가잖아요. 15 일반은 뭐가 들어가냐? A16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순서가 14, 15, 14%, 15%로 간다는 거예요. 요거 어차피 14%랑 똑같은 칩 들어갔는데 뭘 기다렸다가 뭐 비싼 거 살 필요 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거면 요거 사시면 딱 맞아요. 램은 있는데요. 램은 6기가 들어갈 겁니다. 절대 웬만해선 높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올라가면 가격이 뭐 10만원 정도 점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좋은 기계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 회사잖아요. 우리의 심리적 부담감, 저항선을 넘는 가격 책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중요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지금 예상인데 전망경 카메라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갤럭시는 뭐 디지털 줌까지 하면 100배 줌, 뭐 스페이스 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지금 3배 줌 되고 그냥 전자식까지 땡기면 한 5배, 6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자식으로는 100배까지 땡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땡기면 화질이 안 나오니까 아이폰이 안 하는 거긴 한데 전망경 줌으로 하면 광학식으로 6배 정도, 5배 정도는 아마 땡기게 될 거예요. 이걸 원하시면 아이폰 15 프로로 가시고 그게 아니면 선택지가 2개가 있는데요. 아이폰 15가 있고요. 14 프로가 있습니다. 15 프로에 이제 48메가픽셀의 센서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폰 14에 보면 0.5, 1,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카메라 배율이. 근데 요 3은 망원 렌즈가 들어간 거고 이 0.5랑 일반 렌즈 2개 가지고 요 3개를 구현한 거거든요. 아이폰 일반 모델은 렌즈가 보통 2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2개 가지고 이제 2배 줌까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크롭해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써보니까 요 48메가픽셀을 크롭해서 2배 줌 해준 게 화질 저하도 거의 없고 굉장히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아이폰 15를 쓰시더라도 요건 만족하실 것 같은데 그러느니 망원 렌즈가 있는 3배 줌이 되는 14 프로도 지금 사기엔 좋은 선택이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 사고 싶은 분들 또 티타늄을 내가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제품 사셔야겠죠. 네, 다 됐네요. 이렇게 이 7가지가 아이폰 15와 14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뭐 디자인은 당연히 안 바뀔 거고요. 접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폰은 그냥 사는 겁니다. 원래 신제품 나오면 사실 분들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꼼꼼히 따져보시는 분들 가성비를 좀 생각하시고 과연 새로운 걸 사는 게 효능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재고나 가격적인 면에서 마지막 기회라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은 아이폰 14 프로 나왔을 때 177만 원인가 했었죠. 이것보다 15%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죠. 256기가 기준입니다.
됩니다. 15 프로에는 128기가는 안 들어간대요. 10만 원 정도 오르면 187만 원 될 거고 190만 원에 가까운 심리적인 느낌이 들 겁니다. 14 프로가 이때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제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보면 150만 원 초반대에 살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사시면 아마 될 거고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바뀌니까.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난 그냥 가볍게 쓰겠다. 카톡하고 사진 찍고 웹서핑하고 유튜브 보고 네이버 서칭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내리면 된다. 아무 상관없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 14 모델 사면 되는데 100만 원 정도. 컬러에 따라서 105만 원에서 106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10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15가 출시된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15가 출시되기 전에 이 영상 보시고 선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4 시리즈, 14 프로나 14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